네, 안녕하세요. ABO 김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다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인데 해피바이러스도 못 걸러주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계속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얼마나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거보다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한 몇십 킬로 했었던 것 같은데, 무튼 좋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은 아메이의 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승계, 그 다음 상속에 대해서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꽂혀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리더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만큼 이 세 개의 브랜드 전부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어떤 브랜드죠? 역시 ABO 분들이라 술을 잘 모르시네요. 맥주 브랜드입니다. 맥주 브랜드. 두 번째는 의류 브랜드. 다음 세 번째는 식이죠. 이 세 가지 브랜드가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메이커이기도 하고 명품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요즘 남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 개의 회사가 모두 상속과 승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라든지 기업들의 오너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 세 가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칼스베르크 지금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창업자가 그냥 기업 존재 자체가 과학의 발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이념이 지식은 인류 전체의 것이라는 그 네이밍을 가지면서 보통 이런 말이 있대요. 물리학도들은 고민도 하지 말고 맛도 따지지 않고 가격도 따지지 않고 칼스베르크 맥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맥주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의 대부분이 과학자들과 연구 개발비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자연에 뿌려져 있는 쓰레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본인을 마음에 아프게 하다 보니까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본인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철학을 가지고 지금 거의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족들한테 나눠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렉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성취는 개인에서 나온다. 혹시 롤렉스가 후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요트. 역시 이 요트를 말하시는 분은 저희 진정 아메인입니다. 저희 리치드보스 회장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이 요트랑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매년 그 요트 대회가 굉장히 크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메인 스폰서가 저희 XS랑 같이 그 다음 롤렉스가 같이 스폰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성악을 전공했었는데 성악에 있는 콩쿨에도 좋은 콩쿨에는 롤렉스가 후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게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도전할 수 있는 심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개개인의 가능성에 포커스를 둬서 후원과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회사가 롤렉스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세 가지 회사를 리더님들께 같이 공유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느끼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도 만만치 않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승과 상속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요즘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더님들께 오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스폰서님이랑 같이 광양을 다녀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온 가족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저희 형인 동영 리더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직장 다니실 때 어머니께서 아메이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당시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 보이나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두가 저 볼 때마다 아이고 고생 안 한 것 같아 알바 한 번 안 한 것 같아 하시는데
좀 고생한 얼굴이고 싶거든요. 알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근데 알바를 안 하고 고생을 안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맹부삼천지교처럼 저희 형한테 공부를 엄청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친할머니네나 외할머니네 내려가려면 대구에 계셨었는데 그 당시는 길 도로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보니까 자동차로 명절 때 가면 한 진짜 빠르면 6시간? 아니면 5시간 이렇게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저희 형은 차 뒤쪽에서 뭔가를 풀었어야 됐어요. 문제지를 풀든 영어 테이프를 뜯든 뭔가를 했어야 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전 옆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한쪽은 닌텐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 안 하시고 한쪽은 공부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닌텐도를 쳐다봐도 혼났어요. 이게 같은 차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그리고 같이 딱 시골에 가서 할머니 집에 있으면 할머니 그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 TV에 형은 항상 뭔가를 풀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안 풀어도 됐어. 그래서 형이 항상 저한테 저는 별로 또 근데 TV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별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형이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고. 그래서 형이 다 이렇게 TV를 그 채널을 골라놓고 항상 리모컨은 저한테 갖다 놨어요, 형이.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한 번씩 방에 들어왔을 때 제가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 별로 화를 안 내는데 형이 들고 있으면 형이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맹보삼천지교로 막 어머니가 형을 막 그렇게 교육시키고 혼내고 막 진짜 공부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형이 중3 정도 되니까 자아가 생기면서 많이 부딪혔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나름 살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의 자아가 커지다 보니 부모님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형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형이 유학을 가게 돼서 어머니가 저한테 시선이 오려고 할 때 아메이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열정이 어머니께서 아메이를 딱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선이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그 치맛바람 센 동네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애들 학원 다녔지만 저는 뭐 급식 2번씩 먹고 막 이러면서 엄청 행복하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진짜 편하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대학교에 이제 제가 성악가로 진학을 하게 되고 음악을 하면서 제 메이저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딱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어머니랑 아버지의 뒷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되게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네? 뭔가 항상 성취를 했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뭔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저는 어머니께서 그때 그 한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상영아 너가 음악하고 싶을 때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엄마가 시켜주려고 엄마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집에 엄마가 없다라는 게 더 포커스가 컸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남자한테 아들한테 왜 음악을 시키지 않는지 요즘 굉장히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진취적으로 뭔가를 나아가시면서 저도 뭔가 정신을 자연스럽게 차리게 되고 진짜 부모님의 뒷모습이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걸 저는 아메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멘토이면서 또 어제는 너무 감사하게 메인은 후원이었지만 스폰서님께 꼭 구경 가자 엄마 아들이랑 데이트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미리 스폰서님께 부탁을 드려서 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을 하루 종일 스폰서님과 광양과 광주 갔다 오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처음부터 자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산이 되는 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메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주위에는 제가 성악을 했다 보니까 두 부류의 자산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음원을 통해 저작권을 받고 있는 선배들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정말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서 이미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류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리더님들께서 우리가 저작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귀도 호강하실 겸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싱어게인에 나왔던 짧은 클립이거든요. 싱어게인 어떤 프로그램 아시죠? 다 오디션 보면서 노래 엄청 잘하는 유망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 쉬는 시간 중간에 붕 뜬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MC들이 MR 없이 그냥 본인들 노래를
그 관객분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영상입니다.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웠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네, 우리는 저작권을 못 받습니다.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이 까르띠에 건물 아마 한 번쯤은 그 강남에 위치한 까르띠에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건물을 샤넬이 몇 년 전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할 때 한 700억 정도 주고 이 건물을 인수를 했대요. 근데 이 건물이 공동소유주였대요. 근데 그 공동소유주 2명의 나이를 더하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1살입니다. 4살과 7살. 뒷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인가? 이게 압구정에 있던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했대요. 지금은 현재 시세가 한 3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압구정의 어떤 무슨 7차 아파트였어요.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매매한 가장 최연소가 4개월입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과 이 건물은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고 저는 자산가들이 제 주위에 있었지만 자산가가 되고 싶었지만 크게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흔히들 알고 있었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겉으로 보였을 때는 그냥 억지로 쓰라고 했었던 치약, 칫솔, 샴푸를 쓰면서 왁스 쓰면서 뉴트리라면 먹으면서 뉴트리라이트를 계속 억지로 강제로 섭취했었던 그 제품들을 통해서 아메이가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리고 그 안에 제 기억엔 제가 고등학교 언저리쯤에 어머니가 다이아몬드가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따박따박 월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씩 알아보게 되었고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나는 아메이로 내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아메이가 돈이 될 수 있는지 이 생필품이 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리더님들이 하시는 홈미팅처럼 그 당시에는 오히려 스폰서님께서 다이아몬드 이하로 독립하신 분들이 없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 집 거실에 50명, 6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딱 엘리베이터 열었는데 저희 집 문이 열려있고 신발이 그 밖까지 나와 있다. 전 정말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근데 딱 갔는데 한 번은 신문지가 깔려있고 2층으로 신발이 까여있어. 야, 큰일이네. 그래서 제가 진짜 조용히 딱 들어갔는데 어떤 리더님이 딱 저를 보시고 창영 안녕. 그러면 갑자기 60명이 저를 다 쳐다보십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갖고 있었던 아메이가 전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모두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 야 아메이가 최고야. 야 아메이 물 안 먹으면 죽어. 야 뉴트라이트 안 먹으면 암 걸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보니까 하나씩 합리적으로 저는 따져보고 알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많이 와닿았었던 게 왜 이 유통 과정 안에서 아메이가 돈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고요. 리더님들 다 여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행복하시라고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무보정 짤입니다. 원빈. 지금 앞줄에 계신 분들 입이 너무 여기 보조개가 굉장히 걸려 계신 것 같은데 오른쪽의 영상은 남자가 여자를 노 3마디로 웃게 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So you're married, No, I'm not. but you have a girlfriend. No. Gay. So tell me, 저도 저 세 개 질문에 다 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웃으시더라고 제가 하면. 근데 브래드 피트가 노노노 세 번 하니까 바로 무장해제 되는, 뭐 웃어주시는데 좀 결이 달라요 제가 느끼기엔. 이런 외모가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유통 과정에 모든 돈을 휩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작권 못 얻고 건물 못 얻는 것처럼 광고도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기존 전통적인 쇼핑 채널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광고 유통이라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선택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냥 구매하는 한정적인 선택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아메이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전 너무 납득이 갔었어요. 슈퍼마켓이 대형마트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없어지고, 대형마트가 편의점과 온라인 홈쇼핑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게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유리한 걸 찾고 있구나. 그럼 아메이라는 마트는 왜 쿠팡 아니면 마켓컬리보다 어떤 걸 유리한 걸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 마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저 노노노 한번 세 번 하면서 여심을 녹이는 브래드 피트 할 때 줄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좋은 거 전달했을 때. 그게 만약에 1년 매출의 35% 정도를 소비자들에게 적정 금액을 합리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면 이 나눠주는 쇼핑 채널이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최종적으로 유리한 곳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8년도에 뉴스위커지 잡지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메이의 판매 방식을 가지고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일컬고 있다. 저는 이 말이 납득이 갔습니다. 앞으로는 프로슈머가 대세일 거라고 제가 대학교 때 예술경영 배우면서 엘빈 터플러 그 교육 내용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사실 굉장히 뒤처진 내용이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본인이 소비가 한 것을 소득으로 만드는 구조가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와닿는 마케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케팅을 아메이가 예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아메이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매년 3천억에서 4천억이 누군가한테 나눠지고 있는 건데, 이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우리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너무 놀랍게 5년 전에 하고 제가 최근에 한 거거든요. 키가 1.4cm가 컸어요. 살이 쪘으면 두피나 발바닥에 살쪘구나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체지방이 11kg가 빠지고,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근육량은 0.5kg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5년 전에 97.1이었는데 이번에 잴 때 83.1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적정 체중이 76kg다 보니까 더 빼셔도 좋은데, 혹시 그거 아시냐요, 저한테? 비만에는 3가지가 있대. 경도 비만, 그 다음 중도 비만, 그 다음 고도 비만. 근데 창영 씨는 지금 비만 전에 일반인 기준으로 과체중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넌 비만이 아니라는 거야. 과체중입니다. 너무 대박이죠? 저 살면서 비만 아닌 거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33살에 1.4cm가 크면서 비만이 아닌 일반인의 영역으로 지금 제가 들어왔다는 거. 그럼 결국엔 저희가 죽을 때까지 건강을 계속 책임지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건강을 책임지는데 이 유티라이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다들 라이드 있으시죠? 라이드 하루에 5km 타시는 게 편하세요? 맨즈 한번 터시는 게 편하세요? 에너지팩 드시는 게 훨씬 나으시죠? 아마 거의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 일반인이 오랫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와 운동하는 거, 2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운동은 자기의 영역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털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뉴트리라이트가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저는 아메이를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전 아무것도 찾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이다에, 미국 에이다에서 엄청난 뉴트리라이트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뉴트리라이트 메인 연구소가 저희 캘리포니아에 있었었는데 캘리포니아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공기와 땅이 더 이상 아니래요. 근데 그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땅값을 다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에이다의 새로운 농장과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과 공장 또한 지금 뉴트리라이트에서 파일럿 공장이라고 해서 크게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고 이 제조를 확정짓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공장까지 지금 에이다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이다에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제조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정말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1% 안에서도 이 원료를 본인들이 직접 추출해서 본인들이 직접 가꾸는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회사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메이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27살, 26살에 아메이를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감동도 없었고요. 흥미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주셨을 때 너무 불효자였지만 저희랑 형은 어디 숨기면 잘 숨길지 그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그래서 한 번씩 이사하면 그 이렇게 서랍장을 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르르 나와서 어머니가 굉장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던 그 표정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 와서 저는 그때 당시에 뉴트리라이트를 연구하면서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경쟁력을 갖췄을 때 진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가 비타민C를 먹어도 비타민C를 만드는 땅부터 선정해서 씨앗과 종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낸 아세로라 체리한테 뽑은 비타민C를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게 진짜라면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겠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들 해보셨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웰리스랩 이 기술력이 함께 더해졌을 때 아메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번 연도 2월달 뉴스입니다. 저희 전 세계적으로 웨일 다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면서 웰리스 생활 패턴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웰리스 플랫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보고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웰리스 서밋이라는 뭐 이런 단체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단체에 독자적인 메인 스폰서가 지금 아메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단순히 신제품 만들어 가지고 이번 연도 핵심으로 만들어서 이 보조식품을 그냥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 진짜 ABO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 성향을 추구하는 저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이 뉴트리라이트의 가치가 전 굉장히 크고요. 더욱더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걱정할 게 많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고 믿음직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는 건 제가 소비자였어도 너무 땡큐지만 특히나 내가 나의 파트너로서 내 사업 파트너로서는 이보다 더 감사한 회사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저희 세제, 화장품, 퀸, 정수기, 청정기, 라이드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가치를 통해서 저희 엘페타칼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저희 제품들과 화이트 치아씨드를 만드는 저희 본사 에이다 공장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 공기청정기도 최대한 그 트리거들을 역경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본사에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대기에 있는 습기를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그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지 실험 영상이고 이거는 저희 세티니크와 저희 GNH 라인 30분마다 저희 제품 3가지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쪼여졌는지, 얼마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통 83.5도 정도가 돼야지 저희 온도랑은 다르겠죠? 그 정도가 돼야지만 내용물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됐을 때 응고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는 적당한 정도로 합니다. 이 검사를 30분마다 매번 하는 이런 뉴트리라이트 아메이 제품을 제가 보다 보니 왜 이 회사가
이런 정책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아메이 제품을 100% 신뢰할 수 있고 선택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100% 만족 보증 제도였습니다. 이 제품들이 내가 언제나 불만족스러울 때 90일 이내에 반만 남아 있어도 100% 환불 가능하다는 거. 저는 이 제도가 저한테는 엄청 필살기처럼 느껴졌었고요. 언제든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창영아 우리 제품 쓰지 말고 다른 제품 써 라고 개런티 해주는 게 저는 제 파트너로서 굉장히 좀 듬직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매년 나눠지는 이 캐시백이 잘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거면 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늘 이 수익 구조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모시고 오신 분들께 저는 여쭤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약만 해드리자면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이 나보다 먼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소득이 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내가 S라는 사람이 U라는 사람 한 명한테 아메이를 전달했고 U라는 사람은 A랑 B라는 사람한테 2명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한 명한테 전달한 사람이 먼저 전달을 했지만 아메이는 2명한테 전달한 사람들에게 노력을 더 인정해 줌으로써 노력순으로 소득을 분배해 주는 구조고요. 저는 이걸 명확하게 집에서 숫자를 대입도 해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엄청 합리적이구나. 언제든지 역전 가능하구나 라는 이 희소식을 느끼게 되면서 아메이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메이는 항상 결론은 심플했어요. 첫 번째, 성능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너의 생각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 직원과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오너들은 이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어디로 피신을 하든 대처만 잘하면 본인들 또는 본인들 나중에 대대손손 가문들까지도 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1번과 2번이 성립하지만 내 취향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 취향에 안 맞으면 90일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는 마트가 아메이 마트입니다. 근데 1번과 2번이 진짜면서 내 취향에까지 맞으면 나의 소비가 내가 전달한 만큼 내가 쓴 만큼 합리적으로 소득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아메이 마트가 손해볼 마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소비자들이 쓸 수밖에 없겠다. 내가 소비자들이 지금 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메이랑 그들이 생각하는 아메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정보를 알려주고 사실 팩트 기반으로 하나씩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면 그분들의 생각이 충분히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아메이는 굉장히 심플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내가 혼자 소비자로 쓰셔도 되고요. 소비자로 쓰다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는 전동 칫솔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동 칫솔을 오늘 아침에도 당연히 전동 칫솔 쓰고 왔지만 아시죠? 이거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아직 안 써보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너무 부드러워. 근데 이 전동 칫솔을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제 파트너분은 글리서를 아메이 하시기 전에도 계속 쓰셨는데 이번에도 치과 다녀오시니까 치석할 필요가 없대요.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대요. 너무 치아가 깨끗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해서 그리고 잇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치약을 전달하게 되면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큰 꿈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스폰서님처럼 아들 유학하거나 아들 음악 시켜주고 싶거나 아니면 자녀들 하고 싶은 거 시켜주는 큰 꿈이 있으시면 이걸 빅 비즈니스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써보고 창영아 전동 칫솔 써보라 했는데 별로네. 그러면 써보고 환불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로직이 굉장히 심플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는 아메이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갔었던 것 같고요. 제가 더욱더 호기심을 갖게 됐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 내가 잘 모으다 보면 어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PT라는 핀은 아메이에서 1000만 포인트를 1년에 6번 모으면 PT라는 핀이 되는데 PT가 되면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정식 사업가가 되시고 나면 어제 워커힐에서 인증식 받으신 분들 너무 멋있으셨죠?
너무 부러우셨죠? 정말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가가 된 만큼 이만큼의 리스펙을 가득 담아서 저희에게 축하를 해줍니다. 그럼 아메이는 내가 먼저 PT가 돼보고 그 다음에 천만에 대한 매출을 1,500, 2,000, 3,000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매달 받는 자산가로 먼저 성장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몇 명을 내가 함께 자산가로 성공자로 만드는지가 내 성공에 결정짓는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PT가 돼서 2명의 PT를 만들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뒤늦게 시작했지만 3명을 PT 만들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됩니다. 에메랄드라는 핀은 내 주위에 나처럼 잘 살고 싶은 사람, 나처럼 아이 유학 보내고 싶은 사람, 나처럼 좀 더 3년 뒤, 5년 뒤에 잘 살고 싶은 사람이 3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3명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랄드는 2개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하지 않아도 매년 1억 정도의 캐시백이 나올 수 있다면 경기도 안에서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이 에메랄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명 함께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게 에메랄드 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저도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3명 정도는 잘 살고 싶어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성악가들 다 힘들더라고요. 진짜 다 힘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모님께 엄청난 기프트를 어렸을 때부터 받은 선배님들 말고는 다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명 정도는 제 주위에 잘 살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3명이 아니라 6명 함께 내가 PT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아메이에서 꽃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달 죽을 때까지 월 1,000만 원 정도의 자산소득이 나오는 1년에 3번 정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아메이에서 꽃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6명을 함께 성공했을 때 나오는 핀이고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저는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들었었던 건 평균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대신 취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처럼 했을 때 저는 이걸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진짜라면 그 당시 제가 26살이었는데 5년 뒤에 분명히 나는 지금 주저하고 있을 시간에 5년 뒤에 누군가는 그때 선택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그때 선택을 안 하면 31살, 36살이 되더라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악할 때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페라를 주연을 한 2번 정도 감사하게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너무 친한 친구들과 좋은 선배들이 있었어도 내가 그 주연을 따기 위해선 내 친구를 오디션에서 이겨야지만 제가 주연을 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디션에서 붙은 사람이 떨어진 사람한테 더 미안합니다. 오히려 떨어진 사람은 야 괜찮아 하면 되는데 붙으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야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같이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아메이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6명을 성공시켰느냐 3명을 성공시켰느냐 2명을 성공시켰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게 정말 낭만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익 구조를 통해 아메이를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 구조를 어떤 멋있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늘은 제가 넣지 않았지만 이 수익 구조를 만드신 저희 리치와 제이 회장님이 이번 2025년도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저희 에디슨 마케팅상에서 수상을 한 저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의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창업자 두 분도 그 에디슨 마케팅상을 그 1900 중순에 저희 112 수익 구조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이 리치와 제이 회장님 두 분을 통해서 1959년도에 아메이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슬로건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였어요. 저는 이 슬로건도 시작할 때부터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명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아시죠? 저희 스폰서님은 얄짤 없습니다.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고 따뜻할 땐 따뜻하시지만 무서울 땐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업하다가 힘든 경우가 있으면 야, 너 취직해 라고 동영 리더님한테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 점검이 잘 돼 있으시니까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야, 알바해. 아, 명확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까지 명확하셨어요. 너는 취직 못하니까 알바해.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말 안 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영 리더님이 막 힘들어서 투덜거리면 야 너 그럴 거면 취직해 하는데 저는 투덜거리니까 알바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투덜도 더 못 부릴 것 같은. 그러면서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말해주신 게 뭐냐면 아메이는 성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아메이의 가장 큰 장점인 돈 투자가 없다라는 건 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노력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지 돈 투자하지 않는다고 공짜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성공의 기회를 찾고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조차 저는 굉장히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 리치와 제이 회장님 두 분 모두 작고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물론 스폰서님들도 못 뵈셨겠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업을 안 할 때였어요. 동영 리더님은 사업을 하고 제가 뭐 어디 방에 있었나? 뭐 배수천 스폰서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나? 갑자기 형이 막 울먹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형은 저랑 완전 다릅니다. 원래 요즘은 좀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눈물이 많아졌대요. 근데 원래는 진짜 냉철해요. 형은 더 냉철해요. 근데 막 글썽거리면서 방에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지? 집에 보니까 아빠도 계시고 다 계셨어. 근데 형이 엄마한테 엄마 리치 회장님이 돌아가셨대.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엄마도 듣자마자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그렇게까지 울어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사업을 했었으면 전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냥 뭐 한 사람한테 빠져서가 아니라 진짜 미국 에이다라는 그 도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까지 이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의 노력이 저희 자녀들한테까지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후손들한테까지 저는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 기회가 정말 감사하게 요즘 많이 느껴지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리치와 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덕디버스와 스티브 회장님이 한국에 동시에 방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22년도인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원래 보통 두 회장님이 동시에 이동을 많이 하시진 않는데요. 왜냐면 혹시 한 분이라도 비행기라든지 이동수단이 사고가 나게 되면 두 분 다 큰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비슷한 느낌을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 작년 초반에 지중해를 갔잖아요. 지중해 크루즈. 근데 전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모든 다이아몬드부터 FCA가 거기 다 있는데 이 배는 진짜 안전해야 된다. 만약에 이 배가 타이타닉처럼 되면 제가 N이에요. 타이타닉처럼 되면 한국함이 끝나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두 회장님이 잘 동시에 어느 한 곳으로 이동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너무 감사하게 저희 한국에 방문을 해주셨었고 제가 또 감사하게 그 당시에 뭐 한국아메이에서 뽑힌 7명의 열정적인 리더들 사이에서 제가 뽑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두 분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제 사업 설명 스토리도 스피치하고 하는데 저 두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7명의 스토리를 다 들은 다음에 리더님들 스토리를 들으니까 우리 리치와 제이 회장님들이 생각난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해라. We got your back. 우리가 당신 뒤를 보고 있을게. 너네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을 져줄게. 저는 아메이가 제일 좋았었던 이유는 변수가 세상에 너무 많지만 아메이가 다른 세상적인 변수는 모두 커버해주는 게 전 감사했었어요. 유일한 변수는 뭐다? 나다. 이 변수가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이 변수가 너무 큰데 세상에서는 이 변수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거고 다른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변수들을 아메이 회사가 엄청난 울타리로 모든 걸 저는 책임져 준다라는 게 너무나 든든하게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메이 회사가 3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메이 60주년 때 메인 이벤트가 끝나고 저는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메이 60주년 행사에서 여기 서 있는 모든 리더님들이 뒷모습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소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동영 리더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신기하다. 지나가면 흑인, 황인, 백인 상관없이 다 똑같은 치약을 꺼낸대요. 다 똑같은 마우스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전이네. 근데 거기 모여있는 그 복도에서 한 3, 4천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부 최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 아우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 앉아 계신 머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이아몬드인데 이 메인 이벤트가 끝나고 아메이 3세대로 이어가는
디보스 패밀리와 베넨델 패밀리의 모든 가족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당시에 가셨던 스폰서님 말을 빌리자면 영상에는 짧게 나왔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순간이었대요. 왜냐? 여기 짧게 지나가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갓난 아이까지 무대에 들고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메이 상속자, 그만큼 너도 책임이 있다. 아기가 이미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인 이벤트에서 아메이 3세대 경영 물려받고 있는 한 그 가무님 스피치 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잠시 가져왔습니다. Aaron, if I may put you on the spot a little bit, you also work for Amway full-time, based in Ada today, which is the area of succession planning. Would you give us, I know you're working on that, tell us why that's so important right now. A few years ago, the boss of the Nando families, which we'll refer to as the Amway family, made a really intentional effort of beginning discussions about that engagement for the third generation. The change from first generation to second generation was very easy because you had two people basically saying what was going to happen. When you get into those future generations, that conversation becomes vastly more difficult, and for quite some time we kind of avoided it. But thankfully, a few years ago, we began that conversation, and Doug mentioned it earlier. We lost two very important people last year in Grandpa Rich and Grandma Helen. And had we not begun those conversations when we did, I don't know that we would be in the place that we are today. And so when we began those conversations, I believe we had two individuals in our third generation that were actually fully involved in the company. Since that time, today, we have about 34 individuals in that third generation that are involved. And I think that is an incredible number. And the point I want to make there is that it is such an important thing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not only to be here, but to want to be here. And each of those individuals made it their decision to want to be a part of this business. And that doesn't just segregate itself to the Amway family. It involves each and every one of you that are out there. You have built something so big and so fantastic, but what is the next step? Each and every one of us is going to live this life and take it as far as we can take it, but who are those next leaders? What is your business going to look like 10, 15, 80, 100? That is a very realistic question. It is such an important component of our business that we need to be intentional about, and we need to have that conversation now. Thank you, Aaron. And isn't it great to see so many second-generation ABOs with us here in Las Vegas? 감동이지 않나요? It's a 제가 really great privilege to welcome you with 여기서 you. 가장 And 느꼈던 the 포인트는 being transferred into the second 죄송합니다만 저분의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추측컨대 뭔가 디보스 패밀리인 것 같기는 해요. 머리가 밝게 빛나시는 분들은 거의 디보스 패밀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분께서 그 30몇 명의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자의로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저랑 저희 형도 스폰서님이 시켜서 아메이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다들 자녀 있으셔서 알겠지만 시킨다고 합니까? 안 하죠? 스폰서님이 야, 니 다이원드 안 가면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다. 진짜 자의로. 저는 10분 공감할 수 있는 건 저 3세대 리더님들, 3세대 본사 직원분들이 그 앞에서 보여줬던 1세대, 2세대 그 기존에 앞서 보여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의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메이에 들어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분의 다른 스피치를 보시면 맨 처음 일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대요. 고등학교 때 아메이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고 정말 뜨겁고 너무 더운 곳이어서 하나하나 이런 거 제품을 나를 때 아메이 그만둘까? 이 생각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열정적이고 어린 그 시기에 자기 마음을 가장 많이 바꿨던 게 뭐였냐면 그 물건들을 찾으러 오는 ABO들이 그 더운데도 자기도 똑같이 더운데
밝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더운데도 밝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아메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글로벌 아메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족보까지 다 있습니다. 리치 디보스 누르시면 이 네 분의, 저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자녀가 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전.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네 분의 자녀들을 누르시면 이 분들의 또 자녀들이 누구 있는지, 그리고 베넨델 회장님의 이 자녀분들을 하나하나 누르면 제가 뜻밖의 제 롤모델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밥 리차드라는 이 부부가 자녀가 6명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저 빡빡한 족보를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족보를 만들 때 얼마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또다시 아메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OM에서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배순천 김태존 스폰서님한테 이런 맞춤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체크하려고 빨간 줄을 긋다가 모두 다 중요해서 다 긋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천 김태조 리더님께, 리더님께서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아메이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66년 동안 아메이가 성장을 거듭하며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신념과 애정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일궈오신 리더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리더님께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탄탄하게 성장하는 리더님만의 소중한 유산도 함께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런 유산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공동의 과제이며 그 목표를 실현하고자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리더님께 소개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의 아메이 세계본부에서 열리는 글로벌 아메이 2세대 사업자 서밋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참가하는 차세대 리더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아메이의 핵심 가치인 파트너십과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의 모임 동료 ABO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개인과 비즈니스 모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리더님께서 정성으로 일구어 오신 이 위대한 유산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서밋은 리더님의 소중한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며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리더님의 변함없는 리더십과 열정,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굳건한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리더님이 계시기에 아메이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면서 회장님의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영상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Hi everyone, I hope you're doing well, and thank you for taking a moment to watch this video. You know, we're excited to share a new opportunity that we're offering to your identified successor. This is one that reflects the strength of your business and, quite honestly, our confidence in its future. Soon, your successor is going to receive an invitation to attend a new forum for us. We're calling this the Identified Successor ABO Leader Summit. This is an exclusive, immersive experience held here at ADA at the World Headquarters. The summit is really intentionally designed to create the next generation of ABO leaders. We want to provide them with the mindset and some skills, and importantly, the vision needed to build strong and sustainable businesses. Through this experience, we want your participants to strengthen with partnership and purpose. We want them to deepen the knowledge and their leadership capability. And importantly, we want to accelerate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The summit is interactive and practical. What we want to do is foster a strong connection with those individuals and their peers around the world. And we want to equip the participants with tools that they can apply the very next day to their business. Well, you know, Luke's right. This is a really great opportunity because transition is really all about legacy. You know, when we talk about, you know, succession in one sense, there's a legal transition, but there's so much more to it. It's personal. It's your business and it's your family's legacy.
We lived this. Steve and I and our families lived this with Dad and Jay. And it was so important. We worked at it so much, day in and day out. As a family, we talked together and connected, but we also reached out to other families that were going through transition. Bigger businesses, smaller businesses, different types of families, because we wanted to learn. So I think that's why when we get everyone together to kind of learn a little bit back and forth, while every transition is unique, there are threads that cross the boundaries and connect and can be helpful for everyone else as they're planning and as they're thinking about these sorts of things. So we've kind of lived it, and we know how important it is to go through a transition together, because we know how exciting it is for the next generation. There's a lot of questions, and there's a lot of fear to a certain extent. How can I live up to my parents? How can I do what they did? We had that. How are we going to be Rich and Jay? There's no way. But we had to figure out who we were going to be together. But we understood what the business was. And we're continuing that in the next generation. We're continuing that with the next generation of Van Andels and DeVosses. And we've worked with many next generation ABOs over the years. And so this is a really exciting time. And it's the idea we've talked about before, that a great tradition can be inherited. This was a quote that Rich had. A great tradition can be inherited, but greatness itself must be won by each of us. And each of your identified successors, each of your children, each that's going to carry on your legacy is going to have to figure out how to build that greatness. 감동이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Identified Successor라는 건 저는 몰랐는데 여기는 차세대 리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상속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상속자가 누구로 돼 있죠? 리더님들이 아시는 것도 조금 신기하고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공식 상속자는 동영 리더님으로 돼 있는데 이 연락이 딱 왔을 때 베스님께서 항상 형제의 그 밸런스를 추구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영 리더님이 이때까지 혜택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창영 리더가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영 리더를 한번 추천하고 싶다 해서 본사에서 추천을 했고 그리고 동영 리더님도 감사하게 다 이해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항상 오피셜하게 말하잖아요. 창영이만 다이아몬드 되면 된다. 이걸 계속 말하신 그 책임을 여기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속자로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여기에 제가 이 서밋을 참여하게 됐는데 이 참여하자마자 이런 인터뷰 링크가 왔습니다. 이게 글씨가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다음 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는 무엇인지. 그럼 여기 뭐 인맥 구축, 리더십 역량 강화부터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밋에서 다루면 하는 비즈니스 주제랑 그리고 어떤 학습 방식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냐고 물어보고 다른 국가의 ABO들과 어떤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 ABO들의 2세 리더님들도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리더님의 현재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3가지를 선택해달라 하고 저는 여기 그게 없어서 기타에 저는 나라고 적었습니다. 기타에 나 모든 거는 다 아메이 회사에서 잘 해주고 있지만 내가 가장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 그다음 도전 과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네트워킹 기회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의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어받을 수 있는 본인의 역량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전혀 자신 없음부터 매우 자신 있음까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골랐을까요? 사실 매우까지는 좀 자신이 없었었고 매우 자신 있음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래요. 이유를.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그 전에 영상을 한 3-4개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상으로는 지금은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아메이 회사를 믿고 이 과정을 믿다 보니 부모님이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이 핀에 도달할 때까지 겪으셨던 역경과 힘듦과 변화와 어려움을 저도 똑같이 이겨낸다면 그 양을 노력 청량의 법칙처럼 똑같이 이겨내면 저는 아메이는 똑같이 개성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매우 자신 있게 계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가자님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최고의 경험입니다. 이러면서 본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서밋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파운더스 EDC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녀는 파운더스 PT 이상이어야 됩니다. 리더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아메이에서 부모랑 자녀가 함께 사업하고 있는 확률은 77%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면서 자녀가 파운더스 PT 이상인 조는 우리나라에 1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 2명 이상이 파운더스 PT 이상이어가지고 누가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조는 우리나라에 우리 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스트 스폰서님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서밋을 가면서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아메이를 좋아하고 아메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이아몬드를 꿈꾸면서 지금 1억 5천 2억에 저는 캐시백이 제 가슴을 설레게 하진 않습니다. 어제도 광양을 다녀왔지만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법, 어른들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법,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3초 만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 법, 나라는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게로는 생필품 기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아메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전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6명 낳는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이 아메이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려면 비록 여기에는 훨씬 더 축복통로 형제 파트너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지랖이 넓다 했잖아요. 아메이 전체 저희 베스트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아메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더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가족이 자격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 가족밖에 없고 제가 꿈꾸고 있는 비전은 2029년도에 저도 아메이 70주년 행사를 저의 자격으로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성취를 하고 저희 베스천 김태주 스폰서님이 크라운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 동영 리더님이 더블 다이아몬드로 도전하고 저만 하면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가족이 자기 자격으로 올 수 있는 그 과정은 전 우리 가족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우리 가족을 어필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진짜 제가 느끼는 아메이의 가치와 리더님들이 지금 애쓰고 있고 저희 같이 애쓰고 있는 이 노력들이 나중에 끝까지 다 계승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무슨 삼성가에서 기업가 오너들이 배우는 이 계승 수업을 받을 것 같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받을 것 같은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회사와 저는 아메이 회사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회사는 엄청나게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 일반 사람들에게 지구에게 좋은 혜택을 그다음 환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오너와 이 큰 단위로 사회에 환원을 해주는 거라면 아메이는 그 오너 패밀리도 같이 사회에 환원을 하지만 이 개개인에 모여있는 ABO들 한 명 한 명도 서로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같이 잘 되려고 하는 이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움직이는 개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아메이는 가치가 너무너무 큰 것 같고요. 지금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메이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역경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오는 거고 나는 앞으로 직진만 한다. 이 직진만 했을 때 제가 쌓여있는 커리어는 그 보여지는 핀보다 저는 내면이 더 커질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앉아 계시는 리더님들 저희 너무 축복통로팀 엄청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만드셔서 저희의
진정한 네트워크, 상속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 보셨었죠? 위대한 전통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함 그 자체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도 A70 2029년 무조건 제 자격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제 자격으로 못 간다! 일단 패스. 제가 무조건 제 자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 있는 그 위치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다 보면 정말 리더님들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상속해줄 수 있는, 계승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전 아메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도구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저희 축복 통로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다이몬드!